새끼들 너희들이 무슨 재판이냐? 개까지 나오시네 이제. 아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래서 전자개표기 개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개방적으로 나가야 돼. 그것이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총선 한 달 전에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절할 필요 없다 이거. 한 달 전에만 이루어진다면 2020년 4월 총선은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압승하죠.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내공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권이 휘청휘청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저는 요즘 그 장면을 자주 떠올려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 문재인 좌빨들을 응징할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미국의 전형한 북한 인권운동가인 로렌스 팩이라는 분이 오늘 태극 집회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메일로 또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조원진 대표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니까 LA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출하라는 이런 대형 전광판이 전에 왜 걸렸는데 또 압력이 못해가지고 철거됐는데, 이번에 다시 대형 전광판,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야 된다는 대형 전광판이 로스앤젤레스에 걸려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윤창중 정치학교에서 아주 쇼킹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얘기를 터뜨려야. 왜냐하면 지금 제도권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뭐냐? 아프리카 콩고였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부정개표 위험이 있다. 터치스크린.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US 뉴스, 워싱턴 포스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니키 할리 백악관 대변인도 콩고에다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 이거 보도합니까?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정조사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도대체?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콩고에서 한국 그 회사, 전자기피 그 회사, 이 회사가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대표가 폭로를 했는데 관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콩고에서 문제가 된 한국산 그 전자 터치 스크린 그 회사하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한국에서도 325억 원이나 되는 상당의 계약을 했답니다. 이거 국회에서 따져야 되겠죠? 예. 이거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와 관련해가지고요, 처음에 필리핀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전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한나라당에서 전자개표 이거 생긴 하지도 못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하니까 7% 내지 8%예요. 착오가 생긴 거예요. 표가 틀리는 거예요. 실제 찍은 표하고 나오는 계산표가 틀린 거예요. 엄청난 차이. 그렇죠. 7, 8% 같으면 당락을 좌우하는 표입니다. 네. 그래서 한나라당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이거 수개표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 고쳐가 하겠다. 이 멍청한 한나라당이 그냥 그대로 실시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여러분들과 재검표 했잖아요. 재검표 할 때 라면 박스 막 옆구리 터지고 하는 거 다 보셨죠? 이거는 세상에 투표함이 원래 알루미늄함과 철제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라면 박스 이 종이 투표함이 옆구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신들 미친놈들 아니냐. 왜 알루미늄과 철제함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종이 박스 라면 박스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변호사님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합의해가지고 원래 알루미늄 철제함으로 되고 있는 것을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가 이 개새끼들 한나라당 도대체 이 뭐 하는 작자들이냐. 그리고 이해창 그 대법관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나라당이 알루미늄 철제함은 잠금장치 봉인장치가 철저한 알루미늄 철제함 대신에 종이 박스로 이렇게 둔갑을 합니까? 이번에 문재인 당선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플라스틱 투표함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투표함 잠금장치는 뭡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리면 딱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옆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둘렀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탁 치면 스카치 테이프가 탁 열리고 그냥 잠금장치도 그냥 열리게 됐습니다. 잠금장치도 부실하게 짝이 없고 봉인도 부실하게 짝이 없는 이런 투표함,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대선도 치르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도 치렀습니다.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투표함만 맛보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투표함, 잠금장치, 봉인장치가 허술한 그리고 콩고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지만은 그때 전자개표기 개표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재검표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리핀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가 자기가 출마를 포기했는데 이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을 한국에 와가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나왔는데 갑자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야당에서 이거 한국산 전자개표기 엉터리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감정해보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감정을 했는데요. 대법원에 감정하니까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해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한국산 전자개표기 처분금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모든 전자개표기를 다 반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간호정보라는
이 전자개표기를 공급을 했던, 제조회가 공급을 했던 이 회사는 노무현이가 당선된 1년 만에 매출이 10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바로 부정개표의 대가로 매출이 100배 뛰어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집요하게 달라드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그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안에 들어앉았으면 말이 안 쉽네. 그러니까 자, 이런 것이 그 당시 조중동이고 뭐고 우리나라 텔레비고 신문이고 우리가 얼마나 떠들고 해도 한 줄 한 커트도 방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네. 오늘 제 얘기는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거 아무리 선거 하나만 합니다. 플라스틱 투표함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철저함, 알루미늄, 봉인, 잠금장치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든지 무슨 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언론 요즘 텔레비 광고료가 계속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윤창중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TV 보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제도권 편파 방송, 편파 언론 안 보고 절독해야 된다 했잖아요. 신문 보지 말자. 예. 네. 그래서 구독률 떨어지고 시청률 떨어지면 광고 수입이 줄어듭니다. 지금 제도권 언론들이 지금 시청률이 떨어져가지고 광고 수입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이번 MBC도 지금 적자투성입니다. 그럼요. 예. 지금 적자투성입니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국민들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 혁명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윤창중 정치학교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 보수 유튜브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존 언론에 대해서 식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 쓰레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골피다면 트럼프를 쓰레기니 괴물이니 이렇게 인민재판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이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났다가 혼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 마크롱 대통령은 국회에 의석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국회에 의석 하나도 없는 정당이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까? 네네. 이것은 예. 프랑스니까 언론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프랑스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들은 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윤창중 선생님 이 정치학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예. 계신 분들 유튜브를 혁명 시대를 여러분들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중간에 말씀 끊기 참 어렵네요. 예. 하여튼 윤창중 칼럼수장 TV 많이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도 차제에 좀 장사를 하면 이 혼자만 보지 마시고 좀 전파 좀 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수장에서 나오는 또 발간하는 책도 좀 많이 좀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활동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였습니다. 시간이 무한정한 건 아니고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시기 잘 하셨죠? 네, 그러시죠? 남은 시간 동안에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은 대한애국당 고문이신데 대한애국당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 자유한국당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26살 반 되는 나이에 제가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그때가 기자 생활 시작한 게 전두환 정권이 막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당시 여당은 민정당이고 야당이 민한당이었어요. 그 유치송 총재가 하시던. 이제 그러면서 역대 정권을 쭉 지켜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때 민한당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민한당보다. 그리고 언론은 그때 소위 말하는 땡전 뉴스, 그 땡전 뉴스 시절보다 더 지능적이고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문비어천가만 불러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태극기 세력과 뭐 연대를 하겠다. 또 무슨 유승민 그 당하고 웃지 마세요. 예?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말씀 좀 하시죠. 말씀 좀 하시죠.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세상에 이게 야당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자유한국당 그 전신 정당의 당원 1호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워가지고 출당 조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문재인이가 북한에 8조 원 이상 퍼줘가지고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던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통신유료 가스철도 기관 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 이석기를 후속시킨 정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석기 무죄 투쟁을 했던 통진당을 해산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한미 FTA 그 문재인이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한미 FTA에 대해서는 말도 미국을 떠날 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한마디 국내에는 얘기 안 하고 몰래 가가 한미 FTA 재협상 했죠? 그러면서 그거 가가지고 자동차, 철강, 의약품, 농산물 재협상했죠. 그 하는 과정에서 대폭 양보했죠. 미국으로 봐서는 한미 FTA 협상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팠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FTA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2015년도에 280억 달러, 2016년도에는 275억 달러, 그야말로 대미 무역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이거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렇게 이 한미 FTA를 이렇게 미국에 불리하게 해놨으니까 재협상하자 하는 거는 어느 나라 미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그 소리 나옵니다. 그때 문재인 측이나 그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촛불 세력들이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는다.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애속된다.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촛불 난리를 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재협상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좋은 조건을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훨씬 못한 걸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문재인처럼 재협상했는 것 같으면 아마 나라가 디비지고 그냥 정권이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엎어지고. 이거 요것만 잠깐만요. 이거 제 얘기는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바로 하루 첫날 절묘한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한국의 야당도 박근혜를 버렸다. 촛불은 반란이 아니고 혁명이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문재인하고 내통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 절묘한 타임을 이용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은 폐륜정당이고 이거는 씻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정권이지 이것이 무슨 야당입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요 이제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결론 부분을 미리 얘기하는데 태극기 집회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대표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도요 탄핵에 반대하고 대투쟁을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나 전희경 의원 같은 이런 세력들 하고 그리고 순수한 태극기 세력하고 또 뭐 황교안, 김문수 뭐 이런 세력들하고 하여간 모든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탄핵에 반대했던 문재인 정권의 타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런 세력들이 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자기들이 석고대죄해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했던 그러나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은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렇게 우파가 대연합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래야만 윤창중 정치학교가 내걸고 있는 강하고 담대한 보수 우파가 투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보수 대통합과 저하고는 정말 한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자, 보수 대통합을 어느 누가 반대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에 앞장섰거나 당시 문재인, 안철수와 내통했던 그 핵심적인 세력, 이건 보수 대통합에서 배제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오점이라고 좌파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친일파를 재등용했냐 이거 아닙니까? 자, 우리 보수파도 지금부터 원칙을 세우자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법적이었느냐, 헌법에 맞는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우리 서 변호사님은 좀 석고대죄하면은 용서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양반들 석고대죄할 사람들 아니에요, 절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서 나온 게 누구냐? 그게 김성태고 김용태고 김무성이고 유승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석고대죄를 할 사람도 아니고 석고대죄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서 할 수 없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니 이완영이가 석고대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완영을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탄핵에 주동적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로 나섰던 인물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창중 정치학교 이 TK 이 콘서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유한국당의 수명은 이미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고, 홍준표 세력이 출당을 시킬 때에 이미 확인 사살됐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뭐 인명진이다, 김병준이다, 전원책 변호사, 이건 결국은 뭐냐, 전원책 변호사는 저는 자유한국당 장례위원장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 네, 장례위원장, 저는 전원책 변호사 뭐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양반은 자유한국당의 장례위원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동묘지만 집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참 그 천신만고 그때 유지되어 온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 세력으로 넘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야말로 양심적인 그 세력과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합치는 것이 진정한 보수 대통합이다 이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1차적인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태극기 집회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분열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치라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예컨대 남북한이 무조건 통일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였다면은 그냥 여기서 지도부가 무너지면 그 다음날부터 태극기 집회가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경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컨대 서울역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 대한문, 광화문, 뭐 국본 이 경쟁하는 면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뭐 이게 분열을 내가 미워하고 예찬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면 냉정히 저는 뭐 대한애국당 가서 연설도 하고 우리 뭐 서 변호사님하고 같이 서가지고 뭐 연설도 하고 뭐 대한문도 연설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철새가 아니고 합치긴 합쳐야 된다. 합치긴 합쳐야 되는데 대한애국당이 여러 조직력이나 추진력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상당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보수파 시민 세력을 이 합치는 데 있어서 울타리를 다 개방해야 한다 이게. 네, 울타리를 개방하고 또한 대한애국당도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양심적 보수 세력과 합치는 데 있어서 아주 개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총선 한 달 전에만 이루어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절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 달 전에만 이루어진다면 2020년 4월 총선은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압승할 거라는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윤창중 선생님하고 이거 미국 성조기 이거 들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이 카메라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이거 좀 들고. 예예.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자, 이렇게 들고요. 카메라가 좀 나오고 있죠? 자, 네네. 나오죠. 자, 이거 미국 성조기 9.11 테러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것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미국 성조기에 보면 이름이 아주 빡빡하게 이 성조기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9.11 테러에 희생된 군들의 조남이 이 성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야. 우리는 6.25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제가요 한국전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 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 메모리얼에 원래 선물 가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전 참전을 기념하는 네네네. 상기시키는 이런 선물 가게가 있었는데 선물 가게가 없어졌어요. 자, 이거 제가 두 가지로 분석을 봤어요. 네네. 미국 측에서 없앴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 측에서 없앴느냐. 미국 측에서 없앴던
문재인 정부에서 없앴던 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요, 미국은 이렇게 9.11 기념하는데 예. 우리가 천안함 폭침, 예, 이제 앉아서 예, 천안함 폭침 이걸 남조선에서 중상모략했다고 하는 그 김정은을 끌어안고 조화가 어쩔 줄 모르는 그 문재인,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북한에다가 8조 원 이상 퍼줘가지고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했던 이런 이적 정권 김대중 문재인, 자, 이런 바로 8조 원 이상 퍼졌던 그 6.15 선언과 10월 4일을 이걸 실천하겠다는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인데 북한이 남한을 집어삼키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갖다가 그 답습한 4.27 판문점 선언은 이거 이적행위고 여적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NLL 북한에 대폭 양보했죠. 아니 우리 수도권에 연평도 주민들의 생존권은 모르고 우리 수도권에 안보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NLL을 갖다가 대폭 양보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항적해가지고 적과 합세해가지고 여적죄로 도태우 변호사가 네. 고발을 했는데 저도 그 같이 고발하는 기자회견에도 저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님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윤창중 정치학교에서 했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아주 센세이션한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이 윤창중 이 정치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제가 꼭 소개하고 끝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 장소를 빌린 사람으로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9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약속은 지켜드려야 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오늘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거 정말 뼛속까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였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참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보다 과연 더 불행할지 어떨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제가 오래오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이 한 사람과 한 분 중에 누가 더 불행할지 좀 생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련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한 보수파로서 자랑스러운 보수파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은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더 sooner the better. 네네. 우리 오늘 정말 이 어려운 시간, 귀중한 시간 해주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이 시국 토크 콘서트의 이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여러분 정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부활한 우리 윤창중 선생님과 더불어 이 대구에서 소위 TK 아이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윤창중 정치학교 이 보수 우파의 이 본격적인 정치학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트럼프 정부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통화전쟁 그리고 지금 군사적으로도 남중국해 그 소위 네. 이 영해가 아닌 이 영공을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 아시아권을 위협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됐겠냐. 문재인 정권의 저 기고만장한 문재인 정권, 북한의 그 수석 대변인에 불과한 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데 네. 트럼프 정부가 효과적으로 하고 아마 우리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때 세컨달의 보이콧을 통해서 한국이 엄청난 재난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미동맹 특히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역류성 식도염과 디스크 탈출증, 체하고 토하고 관절염, 요통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질병에 그렇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계 체중 36kg, 37kg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태극 집회가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지 않는다. 단결하면 살고 분열하면 망한다는 이 교훈을 같이 새기면서 우리 윤창중 선생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활하신 윤창중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토크쇼 이것을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시국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윤창중 정치학교를 대구에서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했네. 참 우리 윤창중 선생님이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념 사진 촬영 안 하신 분은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잘 됐죠. 아이고. 아이고.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